갑자기 발기가 안 될 때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이 접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관계를 하다가 딱 죽어버렸다.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전에 뭔가 애무를 받고 분위기가 막 올랐을 때까지는 신호가 오고 잘 되다가 정작 본 게임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죽어버리면 되게 당혹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대부분 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장진석이고요. 잠실에서 비뇨기과 클리닉 운영하고 있고요. 닥터곰의 비뇨의학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비뇨의학 지식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로 잘 알려진 비아그라의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흔히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비아그라라는 약은 한 1980년대 후반쯤에 처음 파이자라고 하는 아주 큰 미국계 제약사에서 출시가 됐죠.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처음에 출시가 되었을 때는 이 약을 심혈관 질환 치료제, 심장 질환이라든지 협심증, 고혈압 치료제 목적으로 그 심장 쪽으로 피를 많이 공급해주기 위한 약으로 개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임상 실험을 하던 도중에 부작용으로서 심장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피가 많이 쏠리게 되는 어떤 심각하다면 또는 예기치 못했던 부작용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아래쪽 음부, 남성으로 치면은 생식기 쪽으로 혈류량이 증가되면서 예기치 않은 발기가 유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파이자에서 이 약의 그 개발 의도를 협심증이나 고혈압 치료제에서 틀어서 전환을 해서 처음으로 발기부전을 치료하기 위한 약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주 베스트셀링 약이 되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출시 첫 해에 한 10억 불, 거의 뭐 지금 돈으로 어마어마한 돈이죠. 1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유명한 약이 되었습니다. 발기부전 약을 매일 먹는 용법과 필요할 때만 먹는 용법, 어떤 방법이 더 좋나요? 발기부전 치료제로 승인받은 약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어떤 종류의 약이 승인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약의 용법이 어떤지를 같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용법으로 치면은 그 매일 한 알씩 먹는 once a day, 우리는 그냥 OAD라고 약자로 해서 부르는데 매일매일 비타민처럼 한 알씩 드시는 용법으로 나온 약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on demand, 필요할 때 그때그때. 여기서 필요할 때라고 하는 말은 관계 직전에 성관계를 목적으로 발기력을 올리는 약이기 때문에 관계하기에는 1시간 정도 전에 복용하는 용법의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상담을 받고서 이제 처방을 하게 되고요. 약의 종류로 치면은 우리나라에서 출시되어 있는 약 중에는 비아그라 계열 약제가 있고 시알리스 계열, 비아그라 시알리스라고 하는 거는 상품명이거든요. 성분명으로 얘기하면 실데나필, 타다라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만든 자이데나, 유데나필이라고 하는 약이 있고 또 SK에서 만든 엠빅스, 미로데나필이라고 하는 약제, 이렇게 4가지가 주로 쓰여지고 있고 한 가지 뭐 레비트라라고 하는 약이 바이엘에서 출시된 약이 있는데 이 약은 뭐 많이 사용이 안 되면서 그 시장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요즘 쓰여지는 약은 비아그라류, 시알리스류, 자이데나, 엠빅스 이렇게 4가지가 주로 쓰여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4가지 종류의 약이 국내에 허가를 받고 시판 중에 있는데 이 약마다 사람마다 어느 약이 더 잘 맞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좋은 약이라고 하는 거는 효과는 괜찮고 부작용은 적은 약이겠죠. 그래서 비뇨의학과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약을 처음에 드려보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좋았다. 그러면은 그 약으로 나중에는 한 종류를 몰아서 쓰시도록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약 저 약을 자꾸 바꿔 쓰는 거는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한번 종류를 선택해 본 다음에 그리고 매일 먹는 용법과 관계 전에 먹는 용법 중에 어느 걸 선호하시는지 개인의 어떤 선호도라든지 이런 걸 여쭤보고 예를 들어서 그 시알리스 계열의 약들은 5ml짜리는 매일 먹는 용법이 있거든요. 10ml, 20ml짜리는 그 온 디맨드로 일회성 용법으로 쓰여지고 있고요. 뭐 비아그라류도 25mg짜리는
뭐 매일 용법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50ml, 100ml는 온디맨드로 사용을 하고요. 자이데나라고 하는 약은 뭐 50ml, 75ml짜리는 매일매일 먹는 용법으로 개발이 되었고 100ml, 200ml짜리는 일회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형과 용법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약을 일단 선택을 하고 용법도 전문의와 상의 후에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발기부전 약 없이도 며칠 안에 눈에 띄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발기부전 없이도 며칠 안에 발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딱히 떠오르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질문에서 며칠이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웬만한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의학적인 도움밖에 없을 거거든요. 며칠이라고 너무 쇼텀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은 첫 번째는 발기부전 약제가 있겠죠. 근데 그걸 제외한다면은 의학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두 번째 주사를 맞는 치료 방법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먹는 약 비아그라, 시알리스, 자이드나 엠빅스를 쓰지 않고 발기력을 올리려면은 첫 번째는 주사용법으로 승인받은 치료제가 있고요. 이것 또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쓸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흔히 통용되지는 않지만 진공, 백큐움 디바이스가 있어요. 이거의 작동 원리는 고추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이 귀두 쪽이고 여기가 몸통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기구를 이 위에다 씌우는 거고요. 진공, 음압을 걸어서 쭉 끌어당기는 거예요. 귀도 끝쪽에서. 그러면은 혈류량도 그렇고 이쪽으로 좀 쏠리면서 자극이 전해지거든요. 그런 와중에 음경의 뿌리 쪽을 이렇게 가둬주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물리적인 기계를 통해서 발기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장비가 미국 비뇨기과회나 아니면 그 유럽 비뇨기과회에서도 슬슬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물 치료가 힘들거나 주사 치료가 힘든 경우에 거부감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 한해서 추천하도록 보통 권장이 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통용되고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곧 출시가 제대로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록손이라고 하는 바르는 치료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영국에서 처음에 도입이 돼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실제로 처방전 없이 드럭스토어에서 그냥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허가를 받지 못해서 출시가 되진 않았지만 저는 요거는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부작용이 별로 없었고 저는 괜찮게 약간 이게 휘발성 물질을 바름으로써 시원하게 하면서 어떤 발기력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조금 다른 작용 기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았는데 아주 강한다는 느낌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만약에 외용제가 국내에 도입이 된다면은 먹는 약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같이 병용을 한다면은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발기가 안 될 때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팁이 있나요? 갑자기 발기가 안 될 때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이 접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뭐 성 경험이 많고 또 20대, 30대, 40대, 50대 쭉 거쳐서 나이와 함께 발기력이 서서히 수그러드는 거는 대부분이 그냥 수긍을 하거든요. 아, 내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또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혈압 당뇨라든지 비만도가 높아진다든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발기력이 서서히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래도 비교적 받아들이는 편인데 만약에 난 되게 건강하고 20대다, 30대다, 아직 왕성할 나이인데 관계를 하다가 딱 죽어버렸다.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전에 뭔가 애무를 받고 분위기가 막 올랐을 때까지는 신호가 오고 잘 되다가 정작 본 게임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죽어버리면 되게 당혹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대부분 심리적인 요인이 그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발기력 저하, 발기부전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병원을 많이 찾게 되고 가장 흔한 포션을 차지하는 거는 아무리 뭐니 해도 시민성 발기부전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성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성 경험이 뭐 많지 않거나 자위를 평상시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야동을 보고 내 손으로 위로받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분이 뭐 이성을 처음 접하거나 아니면 파트너가 바뀌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죽어버리거나 흥분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죽으면은 다시 얘를 어떻게 세워보려고 애를 쓰는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심리적인 요인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평상시에 어떤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위를 조금 줄이는 거 이런 건 도움이 될 거고요. 만약에 어떤 그 성생활에 대한 경험이 충분치 않거나 내가 조금 자신감이 떨어진다 싶을 때는 어떤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그 도움을 받아서 몇 번 원활한 관계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잘 되실 수 있게 언젠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파트너와 이성이 됐건 동성이 됐건 파트너와 교감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만약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한 번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러면은 실망하지 말고 일단 상대와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이래 해서 조금 지금은 부족했는데 다음엔 좀 더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든지 뭐 서로 노력을 해보자, 뭔가 그런 육체적이고 외적으로 풀 수 있는 소셜 스킬도 중요할 것 같고,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 어색한 관계가 아니라 부부 생활을 하는데 한 몇 년은 관계가 잘 됐어요. 근데 임신과 출산과 경무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애기 태어나고 그러면은 조금 소원해질 수 있거든요. 오랜만에 관계를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엔 잘 됐는데. 근데 그럴 때 점점 멀어지면 더 멀어지게 되고 아예 섹스리스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각고의 노력을 해보고, 어떤 분들은 동영상 같은 거를 틀어놓고 도움을 받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그 섹스리스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필요하면은 여성분도 산부인과 선생님께 도움을 받고, 남자도 비뇨의학과에서 도움을 받고, 필요하면 약물 처방도 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창피하지 말고 터놓고 서로 대화를 하고, 좋아하는 어떤 야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은 그런 걸 한 켠에 켜놓고서 하는 게 처음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각고의 노력을 병행해야 했을 때 나중에 그런 것이 없더라도 원활한 성생활을 계속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불법 발기부전약은 왜 절대 먹으면 안 되나요? 일단은 요즘은 그래도 그런 경우들이, 그런 질문도 그렇고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비뇨기과 전문의가 되고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만 해도 비뇨의학과라는 곳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조금 쭈삣쭈삣 어색하기도 하고 창피하다고 하면서 들어오신 남성분들도 있었고, 그 시절에는 공공 화장실 같은데요. 기차 역사에 남자 화장실 가면은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붙여 있고 뭐 정품 100% 비아그라 뭐 이렇게 써놓고서 전화번호 하나 적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거 구매해도 되냐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가품 그런 식으로 약을 구해서 쓰시는 거는 절대로 권하지 않고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발기부전약은 꼭 써야 되는 약이 아니거든요. 일렉티브하게 필요한 사람이 삶의 질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만약 건강상의 위협을 받거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은 그건 소탐대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할 때도 발기약제 잘못 드시고서 응급실이나 비뇨기과에 오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예전에 그냥 뭐 중국산 가품, 비아그라, 시알리스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무슨 성분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약이나 어떤 성분이 들어있다면은 부작용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전문 의약품이건 일반 의약품인 경우에는 효능과 부작용이 가늠이 되는데 이건 아예 가늠조차 안 되는 거예요. 약을 잘못 썼을 때 간으로 대사가 되면은 간 독성 때문에 전격성 간염이 올 수도 있고 간 수치가 막 1000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는 신장으로 대사가 잘못되면은 크레아틴 수치가 올라가면서 신장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위장장애, 설사, 구토 이런 거는 너무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거기에 없어요. 그래서 효과도 불분명하고 부작용은 또 가늠조차 안 되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런 가품 비아그라는 절대로 접하시면 안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굳이 요즘은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게, 예전에는 그 약제들이 비쌌거든요, 정품이. 이 비아그라, 실데나필 제제가 파이자에서 특허가 풀린 지가 이미 10년, 20년 됐습니다. 이제는 약값이 싸졌어요. 그 실데나필 제제가 국내사에서만 출시되는 이름이 다른 뭐 88, 뭐 세지그라, 누리그라 뭐 이런 약도 쭉 있거든요. 그런 국산 제제들이 10종류가 넘습니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약가가 많이 인하가 됐어요.
예전에는 한 알에 뭐 15,000원, 2만 원 했다면은 지금 뭐 2,000원, 3,000원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가품을 써서 더 약을 저렴하게 구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효용 측면에서나 비용 측면에서나 부작용 측면에서나 가품을 쓰는 건 지금은 아예 넌센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비뇨의학과 방문을 하시는 게 번거롭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개 요즘 비뇨의학과들은 문턱이 많이 낮아졌고 여성분들도 많이 오고 애들도 올 수 있고 노인분들, 그래서 비뇨의학 건강 전반에 대해서 이제 상담도 받고 약 처방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들러주시면은 뭐 상담 진찰료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시고 약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을 오래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발기약제를 너무 많이 쓰거나 자주 쓰면은 나중에 효과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의학적으로는 내성, 양리학적인 내성은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만 심리적인 의존성은 조금 별개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이거를 매일 관계를 하려고 하면은, 또는 심지어는 자위할 때도 맨날 먹어버릇을 하면은, 이게 만약에 없는 날에 관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되게 허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의존성 때문에 나중에 자연 발기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약물학적인 어떤 기전 때문에 효능이 점점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닐 거고요. 하지만 또 한 가지 개념은, 비아그라건 시알리스건 뭐 자이데나건 엠빅스건 장기간 복용을 했어요. 가끔씩. 그랬을 때 한 10년 지나면 효능 별로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만약에 40세 처음 약을 썼다면은 어느덧 내가 50대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성기능, 성욕부터 해서 발기력은 나이와 함께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가지 혈관의 문제라든지 성인병도 관련이 될 수가 있고 내 건강 상태 때문에요. 그래서 노화로 인한 발기력 저하는 좀 별개로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약을 처방받더라도 이 약을 항상 꼭 쓰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어떤 때는 쓰고도 해보고 어떤 날은 안 쓰고도 하고, 안 쓰고도 괜찮으면은 약 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 없이도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게 사실은 이 발기부전 치료제의 궁극적인 어떤 도움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